안녕하세요.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제목은 양육비 청구, 포기각서를 써준 후에도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? 입니다. 민법 제837조 제1항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라고, 같은 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, 모,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모친 씨는 나 부친 씨와 부부로 10년간 살다가 2019년 12월 12일 협의 이혼하였는데 슬하에 8살 나 어린 군을 두었습니다. 두 사람은 이혼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나 부친 씨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나 어린 군이 엄마인 이 모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아빠가 재혼한 새엄마가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매일 욕설을 하는 등 학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. 이에 이 모친 씨는 나 부친 씨를 만나 그렇게 아이를 방치하고 새엄마로부터 심한 대우를 받으면서 아이가 자라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어린 군에 대한 친권 포기를 요구하였습니다. 즉,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사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민법 제90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 변경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, 같은 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른 양육자 변경에 동의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. 왜냐하면 제911조에서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군의 취약이나 주소 변경 등에 있어서 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모친 씨를 친권자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러자 나 부친 씨는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에 동의할 테니 자신으로부터 어린 군에 대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, 즉 양육비 청구 포기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이 모친 씨에게 요구하였고, 이에 이 씨는 향후 나 씨에게 어린 군에 대한 생활비나 학비 등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. 즉 이 씨가 친권 및 양육자로서 어린 군을 홀로 키우면서 양육비도 이 씨 스스로 부담하고 나 씨는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 후 이 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어린 군을 양육했는데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어 어린 군의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. 이에 이 모친 씨는 나 부친 씨로 하여금 어린 군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. 이에 대하여 제1심과 제2심은 이 모친 씨와 나 부친 씨 사이에는 나 어린 군의 양육비를 이 씨 스스로 부담하고 나 씨에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이상 이 약정 이후 나 씨에게 어린 군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 약정에 따라 이 양육비는 이 모친 씨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씨의 이 사건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이 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재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,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재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,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이 사건에서 이 씨와 나 씨간의 자녀인 어린 군은 아버지인 나 씨와 함께 계모 설화에서 자라다가 그 계모의 학대를 피하여 어머니인 이 씨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고, 이 씨가 어린 군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학교 전학 절차상 더 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아야만 할 처지였으며, 나 씨가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이 씨가 어린 군의 양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정을 맺었으므로, 이러한 사정이라면 이 약정 당시 이 씨로서는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양육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었으니 불리한 처지에서 이 약정을 맺게 되었으리라 함은 쉽게 짐작되는 한편, 변론에 나타난 재반 사정을 살펴보면 나 씨의 재력이 이 씨에 비하여 어느 모로나 우월하다고 보여진다. 이러한 재반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항소심의 변론 종결 당시에 있어서는 위 약정에 의하여 이 씨에게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항소심으로서는 과연 이 약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단순히 이 약정 이후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씨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
이혼 당사자간의 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의 변경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입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. 대법원의 이 판단은 당사자가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만 그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정한 사항이 재반 사정을 고려컨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초 약정된 사항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